자, 우리는 앞선 강의에서 if 조건문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서 살펴봤던 이 예는 어떻게 보면 if 조건문의 가장 일반화되어진 그런 구성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else절에서, 즉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인 동안에 또 다른 if문을 하나 둘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또 다른 if문은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인 동안에만 평가가 되어지는 그런 구문이어서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이 문장을, 두 번째 조건이 참이면 이 문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이 두 번째 표현식을 평가하는 조건 평가식을 쓸 때 굳이 첫 번째 평가식이 거짓이다라는 걸 평가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여기를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 평가식이 거짓일 때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앞에서 보면 넘이 0보다 크다라는 걸 평가를 하면서 굳이 넘이 0과 같지 않다라는 걸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이 0과 같으면 이 문장을 수행하라고 조건문을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역시 두 번째 조건이 거짓일 때 여기서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빠져나갈 수 있지만 다시 또 else절을 두어 가지고서 어떤 처리를 하거나 그 else절에 또 다른 if문이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일반화되어진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이 if, else if, else라는 형태로 조건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첫 번째 문장을 수행을 해라. 첫 번째 문장을 수행을 하고 나선 나머지 다 뛰어넘고 이 if문 제일 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만 첫 번째 조건식이 거짓이다 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 한해서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if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참인지를 봐서 두 번째 조건이 참이면 두 번째 문장을 수행을 하고 역시 조건문을 빠져나가라. 그런데 두 번째 조건도 또 거짓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옆으로 빠져나가기를 else, 또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 안에다가 또 if절을 두면 또 else if 계속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을 보면 모든 조건문은 반드시 if로 시작되어지되 중간에 0개 이상의 else if 절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else if 절이 하나도 안 와도 돼요. 하나만 와도 되고 여러 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else절을 하나 가질 수도 있다. 물론 else절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온다면 if문의 제일 마지막에 else절 다음에는 else if절이나 if절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 else절은 위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지 않는 어떤 그런 디폴트한 상황들을 기술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f, else if, else 조건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제를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점수를 정수로 입력받아서 그 점수의 급간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메인 함수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현재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점수를 정수형 형태로 입력받아 score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 그 입력받은 점수에 대한 급간을 판별하기 위해서 몇 점부터 몇 점이 어떤 급간인지 다소 복잡한 판별이 필요할 테니까 이것은 별도로 판별을 했다 치고 그 판별한 결과를 grade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가정하기를 성적은 A, B, C, D 이렇게 하나의 알파벳으로 표현한다라고 가정해서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다가 판별한 급간을 저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4번째 줄에서 성적과 급간을 적절한 형태로 출력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점수에 대한 급간을 판별하는 일은 메인 함수 레벨에서 처리하기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 처리해 보도록 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getGrade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입력한 점수를 함수에게 넘겨서 야, 이 점수에 대한 성적 좀 파악해줘 라고 위임을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 출시의 인수로 현재 점수를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함수 안에서는 그 점수에 대한 성적이 얼마인지를 직접 출력해 버릴 수도 있지만 여기 보다시피 함수 호출축에서 그 성적을 출력하는 일에 사용을 하거나 혹은 파일에 저장을 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처리들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수 안에서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그저 함수는 성적에 대한 급간을 판별하는 책임만 갖도록 하고 그 결과를 호출 측으로 반환받아서 호출 측에서 그 결과를 변수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호출 형태를 통해서 이 함수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함수의 이름은 getGrade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정수로 점수를 받아가지고서 반환하기로는 하나의 급간을 문자로 반환해주는 이런 함수가 되겠다라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함수의 선언이 완성이 되었으면 그 함수의 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함수의 몸체 부분들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getGrade라는 함수의 몸체를 정의하되 매개 변수는 좀 더 간략화되어진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s라는 이름으로만 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것이 if 만약에 현재 s라는 점수의 값이 90점 이상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전제는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유효한 점수를 입력받았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90점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환하기를 A학점이다 라는 것을 반환하도록 해볼 거예요. 처리할 문장이 간단하니까 한 줄에 써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else if 하기를, 즉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다시 검사해 보기를, 만약에 성적이 크거나 같다 80점보다, 즉 80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 return B학점이다 라고 판별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서 굳이 B학점을 부여할 성적 범위가 80점 이상이면서 소위 90점 미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 else절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else절이 아니라 독립적인 if절이다 라고 하면 90점 넘으면 A이고 또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를 90점 미치면서 80점 이상인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B학점이라고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else if절로 구성한다면 이 else if절의 조건 평가식이 평가되어지는 시점에는 암묵적으로 첫 번째 조건인, 즉 90점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시 else if 하기를 또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검사해 보기를 70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 C학점이다 라고 평가하고, 이 학점부터는 좀 마음이 아파지는 학점이죠. 자, else if 하기를 다시 우리가 60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 D학점으로, 그리고 그마저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else 하기를 우리는 return F학점이다, 성적이다 인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else if절을 통해 가지고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다음 경우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건들을 순차적으로 비교해 나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봅시다. 내 점수가 99점이다 라고 한다면 A학점이다 라고 출력이 될 것이고, 다시 점수가 88점이다 라고 하면 B학점이다, 이렇게 적절하게 동작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else절에서 또 다른 if문이 중첩되었을 때 else if절로 바꾸어서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else절이 아니라 만약에 if절에 또 다른 if문이 중첩되어지면 어떻게 처리가 되어질까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경우를 보면 if 첫 번째 조건이 참인 동안에 또다시 조건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을 평가하기를 두 번째 조건도 참이면 이 문장을 수행을 할 거예요. 즉, 이 문장이 수행되어지는 시점을 보면 첫 번째 조건도 두 번째 조건도 모두 다 참여해야지만 수행되어지는 문장이죠. 자, else, 자,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만족됐으니까 이 안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야지 여기 있는 문장이 수행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수행될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참이나 두 번째 조건은 거짓이어야지만 동작이 되어지는 구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else절에 있는 내용은 역시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뭐 두 번째 조건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수행되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if절 안에 또 다른 if절이 들어갔을 때 보면 이 문장이 언제 수행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관련되어진 조건들을 묶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앞에서 우리는 논리연산자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비교연산의 결과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물론 이렇게 중첩된 형태로 써도 돼요. 써도 되지만 좀 더 단순한 형태로 또 같은 동작을 해야 하는 조건들을 여러 부분으로 분산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논리연산자들을 이용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문장이 수행되어질, 그러니까 이 문장이 수행되어질 조건을 다음과 같이 논리연산자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도 두 번째 조건도 모두 다 참여해야 하니까 논리 곱 연산자로 묶은 것이고, 자, else if, 자,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첫 번째 조건은 참이지만 두 번째 조건이 거짓일 때 not 거짓이 참이 되어져서 두 번째 조건이 거짓이어야지 이 구문이 참이 되어져서 또 수행되어질 수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수행할 조건을 기술하는 것이 다소 조금 복잡해지긴 했는데 일단 같은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이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면 두 번째 조건은 평가해 볼 필요도 없이 거짓이 되어져서 else절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else절에 중첩된 if문은 else if절로, if절에 중첩되어진 조건문은 논리연산자로 좀 더 단순화시켜서 중첩된 제어문이 아니라 단일 조건문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꼭 단일 조건문을 사용해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조건문이 다소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다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겠죠. 상황에 맞춰서 작성해 가도록 해봅시다. 특히 이렇게 if문들이 중첩되어 있을 때 하나 주의할 것은 다음과 같은 구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C 언어에서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들여쓰기나 빈줄 혹은 빈칸 삽입 같은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가 작성되어 있으면 if문이 끝나기 전에 if문이 왔으니까 if절에 또 다른 if문이 중첩된 경우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else절이 요 if절에 대한 else절이냐 아니면 이 바깥쪽 첫 번째 조건에 대한 else절이냐에 따라서 이 구문이 수행되어지는 시점이 달라지게 되겠죠. 즉 바깥의 if문에 연결된 else절이면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일 때 바로 수행될 거예요. 그런데 이 else절이 안쪽 if문에 연결된 거라면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면 아무것도 수행이 안 되어지고, 첫 번째 조건이 참인 동안에 두 번째 조건이 거짓이어야지만 이 문장이 수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파일러 내부적으로는 규칙을 정한 것이 모든 else절은 가까운 if절에 연결되어진다라는 형태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즉 중괄호를 통해서 구분을 해보면 이 구문은 if절 안에 if-else절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구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좀 모호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가급적이면 한 문장도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다소 명료하게 처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논리연산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조건들을 한데 묶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제로 윤연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자, 윤연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1년은 365일인데 대략 4년에 한 번씩 1년이 366일인 경우가 있죠. 이렇게 2월이 28일로 끝나는 대부분의 연도와 다르게 2월이 29일까지 있는 해를 윤년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가 정확히 365의 배수가 아니다 보니까 좀 남는 짜투리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가끔씩 윤년이라는, 즉 1년에 하루 정도를 더 추가해 줌으로써 공전 주기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윤년은 어떻게 판별하냐면 사람들이 정하기를 대략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월 29일이 생일인 사람들은 4년 만에 한 번씩 생일 잔치를 하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따라서 어떤 연도가 4의 배수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윤년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4의 배수가 되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윤년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4의 배수이면 윤년일 수 있는데 모든 4의 배수인 연도들을 윤년에 다 포함시켜 버리니까 윤년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즉 2월 29일로 설정한 날들이 너무 많아져서 여전히 공전주기가 좀 흐트러져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4의 배수이지만 100의 배수인 경우는 100의 배수와 4의 배수는 공통의 배수 값들을 갖고 있죠. 100의 배수도 4의 배수 중에 하나가 되니까. 하지만 4의 배수보다는 100의 배수가 좀 드물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전체 4의 배수 중에서 100의 배수인 경우는 빼버린 거예요. 왜? 윤년이 너무 많으니까 100의 배수만큼은 빼버려서 그러니까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00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만 윤년을 삼도록 해본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6년이다 라고 한다면 4의 배수가 맞죠. 더불어서 100의 배수가 되지 못할 거예요. 끝에 16으로 끝나니까.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윤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00년이다 라고 한다면 4의 배수이지만 더불어 100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윤년이 아닌 그냥 평년으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번에는 살짝 윤년이 다시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년을 조금 더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역시 이 첫 번째 조건과는 다소 상충적일 수 있지만 400의 배수인 경우에는 자, 400의 배수는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00의 배수에 속하기 때문에 윤년이 되지 못하는 연도가 되어져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400의 배수인 경우에는 다시 윤년에 포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2000년이다 라고 하면 윤년에 다시 포함이 되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윤년을 판별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도 윤년,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도 윤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형태가 되어져서 이 두 조건을 묶을 때 우리는 앞에서 뭘 쓰면 되겠어요? 저 논리연산자 중에서 논리합연산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논리합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4의 배수다라는 조건과 100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다시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논리곱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한 연도를 입력받아서 그 연도 값이 윤년인지를 판별하도록 했고 그 판별되어진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출력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역시 윤년인지를 판별하는 부분 안에서 출력까지 다 해버려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 윤년 여부를 그저 판별만 하고 출력하지는 않고 다른 처리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윤년인지 아닌지를 출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윤년인 경우에는 2월 29일까지 표시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윤년을 판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isLeapYear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것이고 이 isLeapYear라는 함수에게 인수로 year 연도가 윤년인지를 판별하도록 명령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윤년 여부가 판별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환해 주어서 result라는 변수에 담았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 C 언어에서는 참이냐 거짓이냐 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0이 아니냐 0이냐 이렇게밖에는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정수형 변수를 두은 것이고 그 판별한 값에 따라서 우리는 윤년 여부를 출력하되 현재 이어 연도는 윤년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출력하기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if 만약에 result 값이 1과 같으면 우리는 printf 하기를 윤년이다 라고 출력을 할 것이고 1이 아니다 라고 하면 else 해주면 되겠죠. printf 하기를 평년이다 라고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isLeapYear라는 함수만 제대로 동작하면 이 구문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isLeapYear라는 함수는 어떻게 작성을 해볼 거냐면 일단 함수 출시 하나의 연도 값을 인자로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함수가 처리가 끝나고 나서 윤년 여부를 역시 0 혹은 1이라는
하나의 정수값으로 반환해주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함수의 몸체를 정의를 해봅시다. 자, isLibHere라는 함수는 어떻게 동작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역시 매개 변수는 그냥 y라고만 정의해 둡시다. 자, 현재 연도값을 4의 배수이면 4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자, 또 연도값이 100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것은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또 연도값을 400의 배수다라는 것은 400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은 경우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앞에 두 가지 조건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 곱 연산자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00의 배수가 아닌 그런 경우를 하나 찾을 거예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쳐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와 상관없이 두 번째 조건이 참이면 또 윤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화 연산자를 통해서 논리합 연산자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다시 묶어주는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체를 하나의 if 구문 안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건이 만족되거나 혹은 이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윤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을 반환하도록 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윤년이 아니니까 0을 반환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라고 한다면 논리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 보면 윤년인 경우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해서 소위 return 1 해야 하는 경우들을 여러 구문으로 다시 분산해서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동작은 당장 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문장들을 처리할 조건들을 한데 묶어주는 형태의 표현들을 좀 익혀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역시 실행을 해보면, 자, 윤년을 확인할 연도는 이라고 해봤어요. 아까 처음 해봤던 것이 1900년 했더니 1900년은 평년으로, 왜? 4의 배수이지만 100의 배수이기 때문에 평년으로 판별되어진다라고 했었죠. 다시 시작하기를, 현재 확인할 연도는 2016년 해볼까요? 2016년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안 되니까 윤년이다 라고 평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00년 같은 경우는 4의 배수이지만 100의 배수가 되어져서 윤년이 아닐 수 있지만 400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윤년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0년이라고 하면 현재 2020년은 역시 4의 배수이지만 100의 배수가 안 되니까 윤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는 조건연산자라는 사망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조건연산자로 구성한 문장은 하나의 if 조건문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떤 조건 평가식이 참이면 이 표현식의 결과값이 이 가운데에 있는 표현식이고 거짓이면 이 콜론 다음에 있는 표현식이 온다라는 것은 if 조건문으로 구성을 하면 다음처럼 이 첫 번째 표현식의 값을 검사해봐서 그것이 참이면 현재 이 표현식의 결과값을 밸류에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밸류의 값이 첫 번째 표현식이 된다, 아니면 두 번째 표현식이 된다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간단한 연산이다라고 하면 사실 if 조건문을 쓰는 것보다는 조건 연산자를 쓰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죠. 하지만 조건에 따라 처리할 문장들이 뭔가 단순한 값을 할당하는 문장이 아니라 여러 어떤 처리들을 동반한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조건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별개의 if 조건문으로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기도 하고 또 알아보기도 쉬운 그런 코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